특집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에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킨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시킨 뒤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민심 달래기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총리와 여당 대표의 대국민 약속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해버린 겁니다. 여권이 내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약속에 대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 담화 소식부터 강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국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여당과 함께 전국을 수습해 나가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나 한 총리 누구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시점이나 절차와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논의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 대표의 공동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국정엔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담화가 나온 지 약 4시간도 안 돼서 윤 대통령은 보란 듯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오늘 재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언급하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지 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헌법에 규정된 탄핵과 하야 상태가 아닌 만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시점도 논란입니다. 이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어제 국회에 보고해 오는 10일 탄핵안 표결이 국회에서 예정돼 있던 상태입니다. 탄핵이 되기 전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령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함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탄핵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 직무 금지를 논의하자며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의 수용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 배제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은 내란 공모자이자 주범이라며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일단 10일 탄핵 표결부터 피한 뒤 수사 전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도주에 대비해 신속한 출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에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면서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한동훈, 한덕수 중심의 국정 대응 체제에 대해 헌법에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야권에선 2차 내란, 제2의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담화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가 당을 건너뛰고 마치 대통령처럼 군다며 직무 배제나 조기 퇴진은 당에서 논의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나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탄핵 투표가 무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론이 나자 일부 친한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항의했고 이에 한동훈 대표도 책임자라며 친윤계 의원들도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두고도 친윤계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내비쳤습니다. 한 대표가 당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듯 굴고 있다는 겁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내 단합과 현재 상황 극복을 위해선 추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은 대표한테 일임한 게 아니라 당 최고위, 의원총회 등 여러 기구를 통해서 국정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대표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대통령 직무 배제나 조기 퇴진 여부를 두고 아직 당내 논의조차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직무 배제? 뭐 조기 퇴진? 이런 거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의 직무 배제 시키겠다는 의원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자꾸 기정사실화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게 좀 안타까워요. 친한계는 추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의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지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거기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요. 중진의원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친윤 친한계의 의견을 좁히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정치부 김태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여당 대표가 탄핵 대신에 제시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한 지 반나절도 안 돼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헌법 71조를 보면 지금 상황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엔 이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 거리나 사고 이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네, 이 거리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인데요. 두 가지 경우인데 네. 헌법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는 등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을 얻었거나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거나 또 수사 과정에서 체포나 구금됐을 경우입니다. 현재 상태는 이들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국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등 공무원 임명권, 국군 통수권, 그리고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 복권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다시 계엄령 선포권까지 이론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분이 따르지 않을 것이란 이런 선의에만 기대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해 버린 게 하필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였고,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최측근으로 불리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론에도 자리를 지켰고요. 네. 또 최근엔 차기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꾸준히 거론이 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모레죠. 10일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 이틀 앞두고 직에서 물러나게 해준 것이어서 앞서 지난 5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을 때처럼 비난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지만 소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멈추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 역시 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쏟아지는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의 규정에 근거도 없이 행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정당은 행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권력이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 그래서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그 외 어떤 주장은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위헌 통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한동훈 대표와도 다른 의견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배제 그리고 조기 퇴진 등 방안을 놓고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국정 배제를 약속한 한 대표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이 많은 방식 그리고 퇴진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 대통령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 정책을 포함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국 조기 퇴진의 방식을 놓고 또 큰 틀에선 여야의 극한 대립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내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각 검찰은 오늘 새벽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을 공식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출범 후 첫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현재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가 됐고 절차상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및 직권남용입니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건데요.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 특수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직권남용은 당연히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보고를 받을지도 쟁점이죠. 그러니까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한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세현 특별본부장은 특수부는 대검 지휘 감독만 받을 뿐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대검찰청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 아래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검찰 특수본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검찰은 약 1시간 전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이곳 중앙지검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오전 7시 5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마치고 긴급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곳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이 차려지는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체포 가능성을 묻자 나온 답변인데 결국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윤 대통령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검찰 발표가 나오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어떤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는 비상계엄 사전 계획, 선포, 작전 지휘 등 각 단계마다 가담한 인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비상계엄 상황을 재구성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진입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지시를 내린 최고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국회 경내 진입을 막은 경찰과 민주당이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복수의 가담자들을 조사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대통령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이렇게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방첩사령부 등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작성했던 계엄 준비 문건까지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문건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한 방첩사 대령 등 4명에 대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하죠. 자, 김민광 기자, 추미애 의원실이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했죠. 어떤 문건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해당 문건은 추미애 의원실이 군 소식통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문건입니다. 군에서 직접 작성한 원본은 아니지만 군 내부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구성한 사실상의 원문건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 문건을 보면 이게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상황과 실제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먼저 주요 쟁점으로 계엄사령관의 합참의장이 아닌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전시에는 계엄법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는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한 정황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에는 계엄사 포고령의 예시로 1980년 5월 계엄군 포고령을 실어놨습니다. 이 내용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했던 포고령과 정치활동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통해 별도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우선 2017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밑에서 근무하면서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인물이 이번에도 개입돼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방첩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령급 장교도 이번 문건 작성뿐 아니라 계엄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이 평양 무인기 사건을 방첩사가 기획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함께 언급된 인물과 또 다른 준장도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4명도 추가로 직무 배제를 하고 분리 파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11월입니다. 즉 추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군은 한 달 전부터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 정보 통제 계획 등을 포함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적인 사전 모의 정황으로 이 문건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되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가 있습니다. 자, 김일환 기자, 오늘 거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곳에서 관저 주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어제처럼 경호 인력과 경찰 버스 등이 배치됐습니다. 경찰도 계속해서 도보 순찰을 하며 주변 경계를 강화했는데요. 낮에는 한 시민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이곳에 왔다가 경호 인력에 막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몇몇 변호사가 1인 시위에 나서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속도를 신속히 높여서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네, 오늘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네, 오늘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사실을 알린 이후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현재 관저에 머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저희 취재진도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관저 주변에서 탄핵 요구 시위 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새벽에 기습 출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따로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도 공관 주변에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곧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특수본의 계속된 소환 요청에도 수시간 동안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 새벽 1시쯤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어제 오후부터 한남동 장관 공관 주변에 수사관 등 인력을 배치해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그 뒤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비 초소 인근까지 나왔고 대기하던 특수본 인력과 함께 검찰로 이동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재가입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수본 구성 직후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거주하는 곳 특성 때문에 설득하며 요청했고 오늘 새벽에야 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충암 라인들이 과거 국회에 출석했을 때 했던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책에 비속어를 써가며 할 말은 하겠다고 했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을 가리켜서 전두환과 차지철 같다는 지적에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변 도중 비속어를 썼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방첩사 예산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말을 자르며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이런 태도를 놓고 신군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전 장관은 오히려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에 그치지 않았고 1980년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처럼 실제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부대 안에 전두환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잇따라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벌였는데 급기야 공수처까지 두 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면서 가세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먼저 움직인 건 검찰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계엄 사태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검경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자 합동수사팀을 꾸리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손을 내밀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히려 전담 수사팀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안보수사단 120여 명에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 투입하고 명칭 역시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지난 7일에는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경이 같은 사안을 두고 중복 수사를 벌이는 건 수사력 낭비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점을 들어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첩하라는 입장입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는 공수처에 있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면서 내란죄 수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함께 수사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검찰 특수본 발표를 보면 임기 단축이나 조기 퇴진 같은 정치적 국면보다 내란죄 수사가 먼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치적 해결보다는 수사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긴급 체포한 상황이고, 이 경찰도 수사 인력만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김 전 장관의 통신 내역을 확보 중입니다. 이 수사 권한을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급격한 수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합니다. 검찰 특수본이 이미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예, 대통령 본인이 직접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 수사기관이 대통령 수사를 머뭇거린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현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했어요.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런 긴급 체포가 이번 수사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입니다. 이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이 김 전 장관이 직접 개원 상황을 지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포고령의 법적 검토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미 끝냈다라고 말했다는 게 박 참모총장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번 계엄의 모의, 실행에 모두 관여한 인물로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길목에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 특수부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대통령과 공모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김용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역사적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겠다면서 아예 투표에 불참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표결에 동참하라는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보좌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급히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권성동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저기는 참석해 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후 국회 본청에 모여 있었지만 의원총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지도부가 의원들을 가둬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본회의장 진입로에 대기하던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투표에 동참하라고 외쳤습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에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상황이라는 게 알려지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회 출입구 주변으로 모여들어 항의했고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투표 시작 약 3시간 만인 밤 9시 20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고 그제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옵니다. 무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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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비난 속에 여당 의원들은 아무 말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건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입장을 계속 바꾸면서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새벽 친한계 의원들은
해제 요구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어제 탄핵안 표결 때는 친윤계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책임을 묻는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대표는 즉각 계엄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틀 뒤엔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론이 나빠진 다음 날엔 다시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작 탄핵 표결 당일엔 대통령 담화 내용을 수용하며 탄핵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이 전국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총리와 당이 긴밀히 논의해서 한 대표가 뾰족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친한계 의원들도 대부분 당론에 따라 탄핵 표결을 보이콧했고 국민의힘에선 단 3명만 참여했습니다. 결국 사상 초유의 탄핵 소추안 표결 불성립으로 가부 결정을 하지 못한 채 탄핵안은 폐기됐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말부터 다시 탄핵안 표결을 붙이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특검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마다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예고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토요일인 14일 다시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은 다시 다음 날 11일에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 수계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부결된 탄핵안은 다음 회기가 돼야 다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씩 임시회를 열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하여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들 역시 수사 대상이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 예산 청구 카드로 여권을 향해 공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 구성을 오늘 마치겠다 밝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어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온전하게 작동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요구한다. 미 국무부가 JTBC의 질의에 현지 시간 7일 내놓은 입장입니다. 국무부는 또 평화적 시위를 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국회 탄핵안이 폐기되는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Impeachment vote was supposed to take place. We're now hearing that the president's party, their lawmakers, left the chamber.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반응입니다. 탄핵안 표결이 불발되면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This was not the result that they were hoping for. These demonstrations are only going to get louder and larger. 예상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대해선 국가보다 당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최악의 결과라고 분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인 브래드 셔먼 의원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계엄은 명백한 실수라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28년 차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인 브래드 셔먼 의원. 이번에 계엄령 자체도 놀라웠지만 계엄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이유가 더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I was even more flabbergasted by him saying that somehow this wa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Your national security depends on two things: the unity of the Korean peopl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you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imperiled both of those things. 정치적 지지를 잃은 절박함이 있었겠지만 잃을 게 많은 선택이었다고 셔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I don't see any circumstances that existed other than he was having a fight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If you declare martial law every time you have a political fight, you don't have a democracy.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obviously a mistake. What he did in declaring martial law was harmful. 동맹국인 미국에 알리지 않은 채 계엄을 강행한 파장은 이제부터라고 꼬집었습니다. If he had told the United States' intention, I know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have said. No! The alliance is based not on remnants of 1953. The alliance is based on a shared dedication to democracy. 그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도 윤 대통령에게 더 분명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I think has been clear that you cannot justify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e are not partners in your internal affairs, but we are partners on the national security front. 아직 진퇴를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이 가져온 분열도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hen what would you say about the impeachment? Well, it's obviously a very bulky process. I wouldn't be surprised if President Yoon resigned. If he chooses not to resign, you have another much more complicated road.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도 국회 앞을 비롯해서 전국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 연결해보죠. 자,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가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네, 오늘도 영하권에 가까운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석이나 핫팩 등 방한용품으로도 한기를 막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곳에 모인 시민들 벌써 3시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만 명, 또 경찰 추산 13,000명이 모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거나 또 유모차를 끌고 온 시민들도 보였는데요.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거 아이돌 응원 갈 때 쓰는 건데 신나게 노는 분위기라서 되게 그냥 즐겁게 하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옆에서도 막 저한테 초콜릿 막 나눠주면서 막 핫팩도 나눠주고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뜨겁게 같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반발이 오늘까지 이어진 거죠? 네, 탄핵안 표결을 앞뒀던 어제 오후 5시 30분 기준 이거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또 경찰 추산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탄핵안 표결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탄핵을 거부하면 공범이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판 오늘 집회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여의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어졌죠. 네,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서도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나던 시민들도 참여하면서 참가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역에서도 오늘 오후 3시부터
대통령 탄핵과 여당을 비판하는 집회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시작과 동시에 준비했던 피켓 800여 장이 모두 동났다고 전했습니다. 정치학자 573명도 오늘 시국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이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다른 자가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어젯밤 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은 끝까지 남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정문을 막고 의원들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어쩌면 당분간 토요일마다 재연될지도 모를 장면들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 대형 TV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시각, 시민들은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결국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자기네 그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솔직히 많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정권이 좀 물러나야지 되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시민들, 국회 출입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집회를 원합니다. 천천히 안내를 따라 정문을 막고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나가려던 검은색 승합차들은 다른 출구를 찾아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와서 이렇게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줘야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더 옳고 그름을 위해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시민들은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을 줄 알았던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외침이 8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탄핵 표결안이 무산되며 탄식했지만 떠난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정치가 추락시킨 국격을 시민들이 일으켜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익숙한 K-팝이 흘러나오고 시민들은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음악에 맞춰 흔듭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던 중 집회는 콘서트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외신도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경제든 외교든 정치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데 하루빨리 정권이 퇴진해야지만 그게 정상화될 것 같아서. 이른 새벽부터 아이 손을 붙잡고 모인 시민들.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군대를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부분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핫팩을 나눠주고 직접 준비해온 떡도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가 비운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누군가는 봉투를 손에 들고 바닥을 살폈고 쓰레기통을 싣고 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앉았던 자리 쓰레기는 스스로 주웠습니다. 세계 각지의 외신들에서도 이 집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집회였으면 했습니다. 떨어진 국격을 높인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한인들도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밤새 이어진 촛불 민심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LA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Down, down, 윤석열! Down, down, 윤석열! Down, down, 윤석열! Down, down, 윤석열! 하나둘 점점 모여드는 한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 여당을 향해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감싸는 당이 질서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분노를 안고 모였습니다. 한인 2세들은 서울의 정치 상황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It definitely is embarrassing because I think this has more so brought light on the South Korean political situation that it's not all just K-pop and K-drama as people might think it is.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에 놀란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의 촛불 민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 think we've seen with the rejection of the martial law in the first place happened because of a major movement of people into the streets. And I think the same thing can happen again to ensure that like the will of the people in Korea can be enacted, which is, I think, to see that Yoon Suk-yeol is impeached. 프랑스 에펠탑과 스웨덴 한림원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일부 프랑스인들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국의 평화를 바라는 이곳 한인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면서 예산안부터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내세워서 정부 주도의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13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단상 위에 섰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주도의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이 4조 원가량을 줄인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오는 10일까지 협상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로 예산 폭권은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야당 탓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는커녕 예산안 논의는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커지는데 이들의 요구안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예산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준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한국판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해져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말인데 각종 행사와 단체 회식 예약이 매일 취소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차가웠던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20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상재 씨는 계엄 사태가 터진 이번 주 예약 취소 연락을 줄줄이 받았습니다. 단체로 하신 분들이 갑자기 예약 취소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힘듭니다. 40에서 50명 규모의 단체 손님도 취소하면서 미리 비워둔 자리는 텅 비게 생겼습니다. 연말에는 미리미리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예약을 받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자리 활용을 못하니까. 가뜩이나 내수가 얼어붙어 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모임 자체를 취소를 하는 거지. 무서운 계엄령이 발표되고 그게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는 게 쉽겠어요. 탄핵안 폐기의 여파까지 덮쳐 소비 심리는 더 크게 위축됐습니다.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시내에서 만나는 건 계엄 사태 때문에 다들 집에서 가만히 있기를 바라죠. 소상공인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죠. 저렇게 하니까 손님도 얼굴 다르고 그러니까 손이 만약에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속상하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으로 연명하는 이들이 많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연말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연말 장사 망했다. 이게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은 155분 만에 끝났지만 애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8년 전에 겪었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오히려 탄핵 발의 전까지가 불안했지 결정된 뒤에는 경제가 안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폐기된 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8년 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습니다. 혼란을 우려해 탄핵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전망은 다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나 분열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사실은 정치적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투자 심리 위축도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이 길어져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탄핵 불발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경기가 나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틀 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1원 오른 1,419.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탄핵 국면 장기화로 더 큰 혼란이 예고되면서 국민의힘이 국가 경제보단 당리당략을 앞세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증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종목 셋 가운데 하나는 1년 내 신저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이탈한 외국인 투자 자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전기술 주가는 사흘간 15,0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6일 장중에는 52,900원으로 1년 중 가장 낮은 가격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체코 원전 수출 관련주로 주목받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상장 종목 중 3분의 1이 1년 내 신저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년 내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953개로 전체 종목의 36%에 달합니다. 코스피에서 267개, 코스닥 시장에서 686개 종목이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 불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신저가 종목이 찍는 어떤 종목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신저가를 기록한 주식 중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과 체코 신규 원전 관련주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 포스코 계열사들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사흘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돈은 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매도세가 집중된 금융업에서 외국인 자본의 투자 깊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혼란이 거듭되는 12월의 한국.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을 앞둔 한강 작가는 광주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작품 세계를 회고하는 강연에서 우리에게 광주는 시 공간을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 한강 작가는 8살 때 쓴 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작품을 쓰며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을 공유하는 자리. 한강 작가는 지금껏 자신을 붙잡아온 화두를 꺼냈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자신의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광주 사진첩을 우연히 접한 뒤 소년이 온다를 완성할 때까지의 감정을 상세히 소개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된다는 것을. 강연 참석자들도 한강 작가가 전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en såklart så drog jag paralleller. Att hon är från Korea, det här hände i Sydkorea bara för några dagar sedan. Så absolut så tänkte jag på det. 한강 작가는 고통과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던 자신의 소설들이 사실은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 되어주었다는 고백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광주가 시간과 공간을 건너 현재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전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이틀 뒤 이곳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 전국이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서울은 영하 3도, 인천, 대구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오르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6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여의도 국회 앞 집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렸던 대로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하루하루를 저희 JTBC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